연준의 머릿속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차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연준은 지금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떠나요. 이거 왜 안 떠나지?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떨어져서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등장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연준의 태도는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늘어난 통화량, 엄청나게 많은 예금, 이것들이 연준의 행동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요, 뒷덜미를 붙잡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넌 US 달러 자산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이래요. 혼조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붙어있죠. 그 S&P가 0.01% 떨어졌고 나스닥은 0.03%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미국 시장 맞나요? 하루에 2, 3% 이상 움직이던 그 시장인데요. 지금 보면 왜 이럴까 도대체 좀 애매한 상황인데 저는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거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의 경우는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앞으로 침체가 올 게 명약관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에게 전해진 연준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너희들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착각이야.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저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나의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은 블러드의 말입니다. 시장은 조만간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을 상당히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채권 시장에 대한 저격이라고 봐요. 니들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너희 지금 엉뚱한 데서 다른 데 번지수 잘못 잡았어라고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고용은 매우 강력하고 고용은 강력하고가 아니고요. 고용은 매우 강력하고 강력한 고용은 견조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것까지 맞죠? 결국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고 둔화 속도도 느리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 듣기에는 조금 높아 보이는 5.5에서 5.75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 전망의 근거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가파르게 인상해서 너희가 경기 침체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럼 이걸 너희가 한번 설명해 볼래? 현재 강한 고용과 이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은 아직도 지출 중이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경기와 주식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 이번에 비농업 고용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만은 30만에서 20만대로 빠진 거예요. 적은가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20만대가 작은가요? 아니에요. 안 작아요. 예전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30만, 50만 가는 거에 비해서는 반토막 났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뜨거웠던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게 샘물처럼 뜨거워진 거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전히 뜨거운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블러드가 했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뜨겁고 실제 경기도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금융시장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매크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망이 안 맞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연 실제로 누구 말이 맞아 들어갈 건가? 이게 저희들한테는 핵심이에요.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투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떤 말에 경도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좋은 리턴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시장의 생각,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될 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블러드가 한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 채권 시장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이거야 저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갈 건데 그리고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요게 핵심 사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상황은 뭐냐면 시장은 요 사이에서 지금 되게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0.%대로 하루에 2, 3% 오르던 시장이 하루에 0. 몇 %, 거의 그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의 경우는 지금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이미 터미널 됐고 5월달에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라파엘 브로스틱이라는 비둘기가 나오셔서 아니야 금리 한번 올려야 돼 이번에 금리 올릴 거고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좀 보자 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파엘 맞아? 라파엘 형 너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금리 올릴 것 같네. 근데 이번에 금리 올리면 끝인 것 같긴 해. 라파엘 브로스틱 천재의 말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좋아해야 해? 애매하죠. 왜 애매합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요. 5.0에서 5.25라는 금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 과거에 시간을 꽤 오래 지냈으면 경기 침체되는 거 맞지 않아? 그럼 채권 시장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연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침체 오겠네. 그 정도 금리면 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다 올리는 걸 끝났으니까 우리 자산 시장은 금리 향후에 내릴 걸 생각해서 지금 랠리를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시장의 생각은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금리를 올렸어? 자, 그래서 그럼 금리가 올리는 게 끝났어? 이제 터미널이야?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금리를 내려 그럼 신나게 달려볼까 했는데 안 내리겠다는 거죠, 연준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지금 금리는 낮죠? 낮지 않은데? 꽤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애매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5월 FOMC 끝나고 FOMC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준의 머릿속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차 있을까?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읽어내야 되는데요. 제임스 블러드의 말도 그렇고 비둘기인 라파엘 브로스틱 말도 그렇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연준의 경기 인식은 경기가 여전히 과열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채권 시장의 그 의견들을 듣고 이코노미스트와 매크로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침체가 올 거야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고용이 약합니까? 25만 막 이렇게 되는 고용이 약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약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 하는 거예요. 연준은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도대체 연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아무리 봐도 연준은 지금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했던 얘기, 특별히 과거에 네일 카스카리가 했던 얘기, 왜 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엄청난 통화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늘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는 돈을 늘려도 인플레이션은 본 적이 없어. 그래 이번에 또 늘릴 거야. 또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금리 올리면 끝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금리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떠나요. 이거 왜 안 떠나지? 그러면 연준 인사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2008년 이후에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 생산성 혁명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 안 오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통화량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웬간해서는 꺾이지 않을 것이고 과열된 경기가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여기서 자칫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 즉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이바지할 거야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만드는 제스처를 연준이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말도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금리 올린 상태에서 꽤나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도 꽤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신상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연준의 생각은 계속 그렇게 갈 거야? 그럼 침체 올 건데? 그럼 그때는 채권 시장이 맞을 텐데 진짜 침체 올 건데? 어떻게 될 건데? 자, 그럼 연준의 행동은 언제 바뀔까요?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떨어져서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등장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등장할 거라고 등장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연준의 태도는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늘어난 통화량, 엄청나게 많은 예금 이것들이 연준의 행동을 계속해서 뒷덜미를 붙잡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입장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요. 뒷덜미를 붙잡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판세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놓고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넌 US 달러 자산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